와, 해가 뜨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어떤 감정이 드세요? 맞아요. 말로는 뭔가 설명하기 힘든 막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왜 사람들은 1월 1일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민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간 모의고사 시즌 5-2에 나오는 주제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왜 사람들은 1월 1일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칼 융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요, 분석심리학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칼 융은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집단 무의식 그리고 원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자, 칼 융은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무의식을 또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는데요. 의식은요, 바로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계와 나를 자각하며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는 상태, 이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무의식은 각성되지 않은 심적 상태,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신현상을 뜻해요. 자면서도 꿈을 꾸는 것, 이것도 일종의 무의식에 의한 현상일 수 있는데요. 자, 융은 이런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어요. 그에 따르면 개인 무의식은요, 기억에서 사라진 경험이나 미해결된 문제, 괴로워서 미뤄둔 생각이나 도덕적인 문제와 같이 한때는 의식적인 경험이었는데 여러 이유로 의식의 밑바닥에 억압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걸 뜻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표출되기도 해요. 자, 이와 달리 집단 무의식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무의식을 뜻해요. 붉고 둥근 무언가를 보았을 때 무심코 막 강력한 힘과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느껴졌다면 그 붉고 둥근 태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단 무의식이 표출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집단 무의식을 예술 작품의 해석과 관련지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술 작품들에는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비슷한 상징들이 쉽게 발견돼요. 예를 들어서 태양, 새, 물, 불, 뭐 이런 것들이요. 태양을 기리는 제의를 묘사한 고대 이집트의 유물,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의 수태를 알리는 장면을 묘사한 중세 유럽의 회화. 자, 이 두 예술 작품은요, 시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태양과 새가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상징적인 의미, 이것도 역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태양은 전능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신을 의미하고요. 새는 그러한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영적인 조력자를 의미해요. 심리학자 융은요, 이처럼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창작 활동들에서 유사한 예술적 영감이 작용한 이유를 바로 집단 무의식에서 찾았던 거죠. 집단 무의식의 존재는요, 한동안 심리학적 가설의 형태로만 제기되어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경생리학적 근거들이 쏙쏙쏙 드러나고 있어요. 자, 먼저 뇌기능 영상 기술을 통해서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이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뇌에서 무의식이 작용하는 경로가 의식이 작용하는 경로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이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경생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감각 정보들의 일부는 감각기관과 연결된 신경을 따라서요, 뇌의 시상에 모인 뒤에 간접 경로와 직접 경로로 분기되어 전달이 돼요. 간접 경로는요, 시상에서 출발해서 대뇌 피질의 한 부위인 감각 피질을 경유해서 편도체의 중심 핵으로 이어지는 경로예요. 감각 피질에서는요, 전달된 감각 정보를 토대로 감정 의미를 판단하는 작용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대뇌 피질에 저장되어 있던 경험적 정보들이 이용되는 만큼 그 감정 의미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감정 의미는 편도체의 중심 핵에 전달이 되고요. 편도체의 중심 핵은 그 감정 의미에 해당하는 의식적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거죠. 자, 이와 달리 직접 경로는요, 시상에서 출발해서 편도체의 중심 핵을 둘러싸고 있는 외측 핵으로 감각 정보가 직접 전달되는 경로예요. 이를 통해 전달된 감각 정보는 편도체의 외측 핵에 의해서 다시 시상하부로 보내지고요. 시상하부는 즉각적으로 해당 감각 정보에 대응하는 생리적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이 생리적 반응, 이게 바로 무의식적 감정 반응에 해당돼요.
이 과정에서 형성된 무의식적 이미지들은 대뇌 피질에 저장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무의식적 감정 반응의 경로는 의식적 감정 반응의 경로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요. 특정 감각 정보에 대해 인류 보편적으로 유사한 그 무의식적 감정 반응이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지닌 현대인들도요, 태양을 마주할 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고대인이 느끼는 것과 유사한 감정 반응을 경험하게 돼요. 이와 같은 무의식적 감정 반응을 통해 집단 무의식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융은 집단 무의식의 구성 요소로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무의식적 감정 반응에서 저장되는 무의식적 이미지들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융에 의하면 삶과 죽음, 신과 악마와 같은 이런 대립적인 개념, 그리고 태양과 바다, 나무와 같은 그 자연물에 대한 무의식적 이미지인 원형이 시대를 초월해서 회화 작품에서 상징의 형태로 발견된다고 봐요. 원형은 예술적 영감을 떠올리는 의식적인 행위가 없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시적인 상징으로 작품에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융은 작품의 해석에 원형이 지닌 그 상징적인 의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초현실주의 화가 에른스트의 뗏목에는요, 밤바다 위를 떠다니는 뗏목과 그 위에 새가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새는요, 어린 시절 아끼던 새의 죽음에 대한 그의 경험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뗏목 위에 있는 바퀴 모양의 태양과 어두운 밤바다의 의미, 이거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융은 이 작품에서 새는 작가 개인 무의식에 의해서 표출된 거라고 보고 새를 작가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자,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서의 그 바다를 피난처이자 나를 보호하는 어머니로, 그리고 태양을 강력한 힘으로 해석을 했죠. 자, 이렇게 작품 자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 융과 집단 무의식, 원형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면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그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반영되는 상징적인 요소들까지 작품을 해석하는 재료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태양의 강력한 힘과 두려움, 또 경이로움이라는 무의식적 이미지가 바로 원형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거고요. 이 집단 무의식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표출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들 1월 1일에 해가 들어가는 거는 그런 느낌을 뭔가 받기 위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아시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